얼굴형 관리, 동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다이어트예요.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는 항상 모든 관리의 기본이다. 50땡 넘어갈 때 얼굴형과 4땡으로 시작할 때 얼굴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키로가 넘어가 이러면 얼굴 예쁘다라는 칭찬을 듣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너 얼굴 좀 예쁘다 할 때는 분명히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이 내려가고 있을 때거든요. 저는 하루 건너 하루 쇼츠를 찍고 영상도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다운텀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시술을 어제 받았다. 그럼 오늘 당장 촬영을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티나지 않도록 그동안 야금야금 해온 시술들을 여러분들께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불과 그제 시술을 하고 왔는데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얼굴이. 그러면서도 또 지난주보다는 좀 더 예뻐졌죠. 그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술의 텀이라는 게 4050 이전에는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두세 번, 써머지는 1년에 한 번, 요 정도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이제 50을 바라보고 이러면 시술의 텀이라는 게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이제 파괴돼야 돼요. 내 눈에 주름이 눈에 띄었어. 그럼 바로 그냥 병원 가서 보톡스 받고, 내가 얼굴이 좀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 그럼 바로 병원 가서 인보드 하고, 아니면 바로 내가 피부가 푸석푸석해. 그럼 바로 병원 가서 뭐 물광 주사를 맞던지 비타민 주사를 맞던지 이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 되게 직관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노화와 맞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간신히 붙들고 참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인모드랑 다른 시술 몇 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형이 완전 제 마음에 딱 들게 다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울세라 써마지죠. 클래식이라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꼭 받아주세요. 요즘 울세라랑 써마지가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있고 써마지 한 900샷에 150만원 이벤트 하는 곳은 정말 열심히 찾거나 발품 팔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곳 가셔서 1년에 한두 번 가지고는 이젠 좀 모자라고 1년에 한 4분기 정도 나눠서 최소 2번까지는 시술을 좀 꼭 해주세요. 그래야 내 기본적으로 피부의 기초 탄력과 기초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시술의 텀이라는 게 4050 이전에는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두세 번, 써머지는 1년에 한 번, 요 정도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이제 50을 바라보고 이러면 옆집 병원 가듯이 주름이 눈에 띄었어. 그럼 바로 그냥 병원 가서 보톡스 받고, 내가 얼굴이 좀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 그럼 바로 병원 가서 인보드 하고, 아니면 바로 내가 피부가 푸석푸석해. 그럼 바로 병원 가서 뭐 물광 주사를 맞던지 비타민 주사를 맞던지 이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 되게 직관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노화와 참을 수가 있어요. 뭐 울세라 하니까 피부가 너무 처져요. 볼살이 패여요. 뭐 써머지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 피부과적인 시술이 갖고 있는 특성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울세랑 써머지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시술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속 탄력과 겉탄력을 같이 끌어올려 주니까.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중에서 좀 잘하시는 원장님 아니면 내가 원래 가던 병원 가셔서 시술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울세라든지 아니면 뭐 슈링크라든지 이런 얼굴 그냥 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기계빨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얼굴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원장님들은 기본 평타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실력이 좋으신 거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원장님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알게 됩니다. 아, 시술하는 사람의 수준 차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이렇게 비싼 시술일수록 원장님 바를 좀 받는 거니까 잘 선택해서 골라서 가세요. 여기 턱 주변은 인모드를 정말 꾸준히 받고 있는데 인모드는 사실 여러분 이 살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주기 때문에 거의 지방을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꽉 쭉 녹여갖고 이렇게 딱 붙여주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인모드는 저처럼 얼굴에 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요즘 인모드 다들 그 세일하잖아요. 이벤트가로 뭐 10,000원, 20,000원에 정말 한 부위만 해주는 그런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세요. 얼굴 전체 인모드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해골처럼 되니까 하관만, 여기만 딱 바짝 조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얼굴 전체는 울세라라던가 써마지 리프팅으로 그냥 바짝 조이는 걸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모드는 인모드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이게 좀 얼굴에 확 들어가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 하관 부위만 정확히 딱 조사를 해주면 얼굴이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얼굴이 턱선 라인을 정리해주는 거는 저는 입모드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현존하는 시술 중에서. 그리고 비용도 싸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얼굴 페임 때문에 볼페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못 하시는데 이벤트가 꼭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시술은 바로 필러보톡스 짝꿍이죠. 필러보톡스는 정말 사실 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기본 오브 기본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필러랑 보톡스를 아직까지도 안 맞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필러랑 보톡스는 정말 시술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시술 중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뭐 기술적인 스킬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약물 자체가 몸에서 안 녹는 약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랑 필러는 내 볼페임 아니면 뭐 주름 이런 데는 꼭 맞아주세요. 그리고 뭐 눈가 주름, 뭐 입가 주름 이런 거는 무조건 보톡스 맞으셔야 되고요. 보톡스 안 맞고 주름을 해결하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으로 주름을 없앤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주름을 없앨 수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면서 화장품으로 탄력 케어를 같이 들어가셔야 주기도 지속이 되고 내가 만족도도 훨씬 높아져요. 필러. 제가 EMS V세라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볼페임이에요. 볼페임 어떻게 하나요? EMS V세를 하면 올라가나요?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안 올라갑니다. 볼페임은 필러 맞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도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재료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보톡스는 무조건 주름이고요. 필러는 무조건 꺼진 곳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처를 하려고 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필러가 들어갈 자리는 필러를 넣어줘야지 이 볼륨이 딱 형성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려준다 아니면 내 지방을 갖다가 여기다가 뭐 이식을 해준다 이런 거는 그다지 효과도 못 보실 뿐더러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여러분들 마음고생만 되게 크게 마음고생만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곳은 채워주는 게 맞잖아요. 비어있는 곳을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킨 보톡스. 필러와 보톡스 두 개는 짝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스킨 보톡스가 있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어떤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냐면 보톡스와 필러를 두 개를 짬뽕 시켜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톨리눔 톡스 그 독성 자체 물질을 굉장히 소량만 넣은 거예요. 그거를 히알루론산 제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물성 있는 제제랑 섞어서 굉장히 묽게 만들 거죠. 그래서 보톡스를 보통은 근육층에 놔야 근육이 마비되는 건데 이 스킨 보톡스는 스킨 보톡스 요 겉에 표면에만 한 땀 한 땀 떠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피부 겉에 표면을 살짝 구김을 쫙 이렇게 수분기를 넣어서 이렇게 쫙 펴주는 거예요. 다림질을 하는 듯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냥 일반 보톡스는 뭐 눈가, 뭐 미간 이런 식으로 주름 3종 이렇게 굵직굵직한 보톡스, 근육이 쓰이는 보톡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잔주름 있죠. 이게 피부에 생기는 그 주름 결들 그런 건 스킨 보톡스로 다 맞아줘야 쫙 얼굴이 펴져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의 장점은 또 뭐냐면 그거 맞자마자 피부가 한 1, 2에서 2주 정도 완전히 막 반짝반짝 윤이 나고 너무 예뻐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웨딩 촬영 아니면 뭐 바디 프로필 아니면 기타 뭐 방송 촬영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럼 그 한 두 주 전에 다른 시술은 다 못하더라도 그 스킨 보톡스 그거 하나는 꼭 맞아주세요. 아니면 연어 PDRN 이런 거라던가. 그러면 다운텀 없이 금방 예뻐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또 오래 안 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셨던 실리프팅. 실리프팅은 제가 정말 너무나 만족하는 200%, 300% 만족하는 리프팅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리프팅만 정말 따로 특집으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아직 컨텐츠 거리가 너무 쌓여 있는데 이게 진짜 아프기는 정말 아파요. 마취 자체도 아프고 하고 나서도 아프고 지금도 아파요. 그리고 이게 좀 아물고 나더라도 이 두통이 계속 이 잔 두통이 있기 때문에 기분도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되게 과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뛰는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러닝머신에서 뛰는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뭐 스태퍼를 한다든지 천국의 계단 같은 걸 올라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실 리프팅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40, 50이 넘어가면 뭐 예뻐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사람이 처지고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럼 이제 노화와 직결되면서 뭐가 오냐? 우울증이 와요. 정말 사람이 삶의 질이 막 바닥을 치면서 저는 이거를 참다 그냥 너무 우울해서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실리프팅은 아무래도 땡기는 거니까 이게 거상술이죠. 이 수술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 거상술하고도 되게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거상술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피부과 시술이 아닌 성형외과적인 수술은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이 마취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 리프팅을 하면 정말 여기가 쫙 올려붙으면서 눈이 떠지는 게 여러분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이 무겁게 눈이 떠지는 게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짝눈 교정은 아직 안 됐지만 짝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한번 가서 더 땡기면 어느 정도 교정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달, 어떤 사람은 6달, 뭐 1년도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근육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데 한 가지 후회하는 건 여기 마리오네트랑 팔자주름 교정 때문에 여기 볼에도 실리프팅을 이렇게 실을 넣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여기 저 보시면 여기가 지금 폭 들어간 경계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실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긴 얼굴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좁고 대신에 얼굴이 긴 얼굴인데 여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하트형으로 뿅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얘만의 그 얼굴의 이미지 있잖아요. 좀 지적인 지성미? 근데 그게 좀 사라지면서 약간 얼굴이 역삼각형이 되면서 얼굴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이거 풀자 이러면서 그게 뚝뚝해가지고 한두 줄인가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줄마다 개수마다 돈인데 이거를 풀자 이러고 풀면 근데 사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나머지도 다 풀고 싶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고 마리오네트라든지 뭐 팔자주름이 되게 많이 교정이 된 듯한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상으로 저를 보시니까 나머지 피부 광이라던가 이런 광채 때문에 제 주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냥 자연광에서 저를 보시면 이 칼주름 말하거나 웃을 때마다 이렇게 줍히는 칼주름 있죠.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개선이 별로 그렇게 크게 된 느낌이 없어요. 아주 요만큼 좋아졌는데 그거는 내가 들인 수고와 돈에 비해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굴형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라면 턱 필러 턱 윤곽도 같이 올리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미 얼굴은 다 뾰족하고 얼굴형은 괜찮은데 눈이 내려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눈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마만 하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필러 말씀드렸죠. 필러가 그 움푹 패진 곳엔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 얼굴형에서 사실 요 턱 끝 필러 있잖아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턱 끝 필러를 이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넣었다가 빼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여기 턱 끝 필러를 넣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뭔가 꺼졌다 싶을 때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넣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저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에요. 근데 오각형이 어떻게 오각형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V로 만나서 오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오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선이 뚝 떨어지다가 만 거죠. 뭉툭하게. 그러니까 얼굴은 자꾸 뾰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엔드가 처리가 확실하게 안 돼 있으니까 좀 답답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돌출입, 하관이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뭉툭하게 선이 떨어지면 정말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V라인이 탐나기보다도 얼굴형에 이렇게 마침표를 엔드를 다 그 엣지를 딱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필러를 끝에다가 조금 넣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은 조금 더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딱 이렇게 균형이 밸런스가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턱끝 필러를 만약에 내가 얼굴이 오각형이다 아니면 저처럼 여기 턱끝이 그냥 일자로 끊어져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원장님이랑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세요. 필러는 이게 이제 사람이 필러도 뭐 영원하지는 않는 것도 그 필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 얼굴도 그냥 우리의 얼굴, 자연산 얼굴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얘네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대칭이. 근데 하물며 필러는 이게 완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일상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필러도 처음에 이렇게 딱 모여있던 게 이렇게 좀 퍼지기도 하고 이동도 돼요.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필러가 너무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필러 끝에다가 보톡스를 맞으시면 얘네가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얄쌍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톡스를 딱 맞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막 되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마 필러는 맞으세요. 이마 필러를 맞느니 마느니 고민을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4050은 내가 양자택일의 단계가 아니에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뭐를 할까요? 왓으로 가야 돼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지 할까요 말까요 하기에는 너무 고민이 되게 후진적인 1차원적인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마 필러도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마 필러를 넣으면 너보다 예쁠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마 필러도 기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얼굴의 그 디자인 선에서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형을 하면 내 얼굴 전에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얼굴이 원래 예뻤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고 뭐 살이 좀 이렇게 꺼지고 얼굴이 형이 좀 틀어지고 이러면서 나의 예뻤던 부분들도 이렇게 좀 균열이 가고 이랬던 부분들을 보강해주면서 다시 이 부분 예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필러도 없으신 분들은 뭐 더더욱 맞아야 되고 옛날에 내 이빨이 정말 예뻤는데 요즘은 좀 그런 소리 못 듣는다 이런 분들은 정말 맞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맞으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관자 필러라든지 눈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이 삼각존이라든지 U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필러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필러의 그 제조사 그러니까 수입이냐 국산이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플러스 원장님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원래 해주시는 원장님한테 항상 갈 때는 특별히 하고 나서 이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그렇게 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못하는 원장님이 해준 거를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요 앞에 특히 요런 데는 완전 내 눈에 남들 눈에도 정말 이렇게 딱 한 큐에 보이는 그런 자리들이라서 특별히 여긴 또 이렇게 볼륨이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꼭 잘하는 원장님 찾아가세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너무 세일하는 데가 말고 그리고 필러도 완전 그 얼굴에 정말 그 등고선의 제일 고점에 있는 자리는 좀 뭐 이렇게 키스라든지 좀 이렇게 좀 비싼 재질 있죠? 한 번에 1cc 한 2-30만원 넘는 거 그런 거 하셔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상하는 게 또 리프테라, 올리지오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리프테라는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왜냐면 리프테라가 요즘 이제 뭐 홍보도 많이 하느라고 굉장히 가격이 다 되게 싸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2,000사, 3,000사 타는데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이게 되게 가격이 해자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 샷이 그렇게 숫자가 크다고 해서 내가 맞는 양이 큰 게 아니거든요. 얼굴이 뭐 리프테라가 잘 맞는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시술이 그 정도로 막 얼굴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리프테라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4050 넘어가면 리프테라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싼 것 같아서 해도 돈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슈링크 리프팅도 이게 호불호가 되게 많은데 슈링크는 울세라의 국산 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을 푹 패인 분들이 하면 굉장히 더 패이고 그리고 또 슈링크가 이게 한 20, 30대 때 받는 슈링크랑 40대 넘어가서 받는 슈링크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간다거나 해야 될까? 20, 30대 때는 슈링크를 한 2-3달에 맞으면 그래도 이게 그 당일날은 바짝 딱 당겨진 티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슈링크를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슈링크도 그 원장님의 아무래도 리프팅 레이저다 보니까 원장님의 그 실력 차이도 좀 타고요. 그리고 이 슈링크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진피층에 그 열 에너지를 쏴서 화상을 입힌 다음에 얘네가 수축되면서 콜라겐 생성하는 그런 원리인데 그게 좀 텀이 길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3개월? 2-3개월 걸쳐서 나타나면서 3개월 지나면 바로 이렇게 좀 사라지는. 그래서
크게 막 되게 길게 장기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되면 슈링크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 그런데 당장 급해. 뭐라도 좀 하고 싶어. 이럴 때는 그냥 슈링크 간단하게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슈링크 간단하게 이벤트 하는 곳에서 한 8만원 이하면은 저는 그냥 한 300샷은 맞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리프팅들 있죠. 이 기계를 아이리프팅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리프팅이 아이 슈링크 같은 경우도 카트리지가 정말 요만해요. 써마지도 요만하고 이 아이 부분은 왜냐면 여기 뼈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 리프팅은 여기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리프팅을 하게 된다면 카트리지 자체가 이렇게 크고 얘네들이 얼굴에 피하 지방 이런 거 다 뚫고 들어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다가 하면 오히려 로스가 더 큰 거죠. 가격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 특화된 애들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샷수도 적고. 근데 이게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40대 넘어가면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 우리는 눈이 처지잖아요. 이게 피부가 처지는 것도 있고 근육이 처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눈에 주름꼴도 잡히고 그래서 요 눈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프팅 시술도 꼭 시작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아이서마지 아이 올세라로 굵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슈링크 이런 거 아이 슈링크 같은 것도 잘게 좀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아주 강력하게 열심히 밀고 있는 시술이 있는 프락셀이에요. 모공 프락셀 레이저.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모공 프락셀 레이저는 굉장히 얼굴에 세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다운텀도 되게 길고 얼굴이 하자마자 지각대로 뻘개지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아프고 따갑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피부과에서 기계를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하냐면 코 모공 프락셀이라 그래갖고 코만 따로 떼서 한 몇만 원에 이벤트를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셔서 코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 초기 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코가 처음에는 요렇게만 해도 여기 큰 게 너무 심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댓글에도 얼마나 악플이 많이 달라는지 몰라요. 모공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요즘은 모공이 있다고는 쳐도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모공 정도? 그냥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표준 모공 정도의 사이즈로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도. 그게 프락셀 레이저를 코만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작은 샷수로 한 100샷 정도 이렇게 작은 샷수로 그냥 겉에만 싹 치고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지만 대신에 다운텀도 짧고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만족도가 일단은 커요. 가격 대비. 그래서 여러분 프락셀 레이저 코모공 프락셀 레이저만 따로 이벤트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이거를 많이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셔도 사실 무난할 정도로 뻘개지는 거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피부 살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렇게 받으셔도 돼요. 코만 받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요즘 최신 받고 있는 시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시술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날 잡고 제대로 시리즈물로 계획을 해서 영상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월간, 주간, 시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